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2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이 나는 이유는 동기부여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정말 상당히 좀 많이 힘이 되고, 제가 이 지난주 적중 광고를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응원의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 자, 저한테는 정말 상당히 좀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했을 때 조회수를 딱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1000회가 넘어가는 조회수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내용이 좀 알차다, 그야말로 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늦은 시간입니다. 거의 늦은 밤의 시간인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항상 기운이 나고요. 오늘도 역시 한번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제가 오늘 토요경마를 예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연구를 할수록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벌써부터 이 결과가 기다려지는 경주가 많이 있고요. 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고, 자, 오늘도 역시 토요경마 유익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제7경주입니다. 배당 승부처고요.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가 A급 메인입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A급 승부 경주는 6경주, 7경주, 10경주 이렇게 3번의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 7경주 A급 메인,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승부처가 이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은 좋은데 최근에 부진한 성적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그런데 그 마필이 확실하게 호전된 모습을 딱 보인 시점에서 또 저평가를 받는 이런 여건이 저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로 판단되고요. 능력이 믿음이 있다라면은 의심의 여지는 없죠. 그러니까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따라서 오늘 7경주를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 승부를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경주 승부, 4경주, 6경주 A급, 7경주 말씀드렸죠. 메인입니다. 7경주 메인이고 마지막 10경주까지 A급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A급은 6경주, 7경주, 10경주 오전장에 2경주, 4경주를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조촐한 편성이고요. 총 8대 마필이 나오는 그런 레이스고, 결과도 그렇게 크게 변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5번 최강현마, 7번 헤이큐피드, 8번 클레어킨. 이 7번 헤이큐피드 엄청나게 마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뛸 수 있는 마필이었었죠. 이 마필의 혈통적인 기대치라든가, 자,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기대치에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헤이스트의 자마입니다. 이 마필이 헤이스트의 자마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이광사석이라는 마필, 그리고 위대한 비상, 이 마필들은 1등급까지 갔던 마필들이죠. 그리고 황제의 탄생도 2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헤이스트의 자마들이 상당히 혈통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전의 경주까지만 지켜보면 지난해 9월달에 이 마필이 주임사를 합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출발이 이렇게 빠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뒷심도 이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 경주력이 데뷔전 때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이 딱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걸음은 완벽하게 마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17일이었죠. 이때 GM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이게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힘 거의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는 편성상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쉽게 7번 마필은 선행 전개 종반에 버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마바에서는 일단 출발 연습까지 시행을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되어 있고요. 따라서 7번 마필은 인정을 합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 최강현마,
그리고 외곽에는 8번 클레어퀸인데 클레어퀸도 최근에 경기 내용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잠재력은 5번 마필입니다. 뭐 이 마필이 고가의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잠재력은 상당히 좀 뛰어난 전력이 되고요. 그런데 잠재력에 비해서는 실전의 성적의 임팩트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강연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기는 좋지만 마필이 막 파워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외곽을 엄청나게 돌고도 상대를 힘으로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로 파워풀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에 일정 부분 거리 손실이 있지만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은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지난 2월 달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총 9두의 마필이 출연했던 레이스. 뭐 이 마필의 선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 전개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했던 레이스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따라가는 마필이다 보니까는 출전 두수가 많을수록 외곽을 좀 더 크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래서 능력 발휘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총 8두의 마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건이라면 충분히 뒷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최강현마입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은 최근에는 아쉬웠지만은 이번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을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전력이고요. 8번 클리어킨도 최근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1경주는 크게 배당이 없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간명하게 3두의 마필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바로 7번 헤이큐피드. 굳이 축을 세운다면 저는 이 7번 마필을 믿습니다.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최강연마 그리고 8번 클리어킨 2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없네요. 물론 이제 지난주도 1호 경마였네요. 1경주에 999 비당이 연출이 됐는데, 자, 물론 이제 경마라는 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 이번 경기로 분석함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최강현마, 8번 클리어킨 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1경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고 물론 이제 이번 경주의 편성을 지켜보면은 그야말로 간명하게 인기 마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 은빛 돌풍, 그리고 뭐 3번 터프 여제, 6번 코스모킴, 8번 낭주여걸. 자, 이런 마필들이 직전 경기에 나름대로 여러 개 좀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티아모까지 가능권에 둘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를 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축입니다. 축이고, 그리고 필이 안고 가야 될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이 경주가 절대 쉽지만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축마에 따른 믿음만 있다라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복병 마필까지 안고 간다면 최소한의 배당 가능성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힘을 실어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마필, 주요 마필들을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3번은 직전에 편성이 상당히 좀 약했었고요. 그리고 4번 은빛 돌풍은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 초반에 분명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SNF 타임이 15초 플랫이었죠. 그런데 종반의 타임이 12초 7.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거의 결승 통과하는 시점에서 뒤늦게 걸음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을 저는 캐치를 했고, 그런데 데뷔하고 난 이후에 이 마필을 보니까는 스타트가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았었고 빠르게 이 마필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향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긍정적이죠. 4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은 팔리는 이유가 있고요. 6번 코스모킨 11월 13일은 내측 최적의 전개 선입 전개로 3등을 기록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 과정에서 밀리면서 종반에 뒤늦게 이렇게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월등히. 그런데 관건은 최근에 김태희 기수죠. 김태희 기수.
제가 지난주에도 권호창 기수라든가 여러 명의 기수를 함께 언급을 드렸지만 항상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먹은 대로 플레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데뷔할 당시부터 김태희 기수를 엄청나게 응원을 했고 제가 소위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수습 기수가 딱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정식 기수가 됐죠. 40승을 딱 채우는 순간부터 김태희 기수는 뭔가 이게 좀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짐이 좀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마필의 능력을 좀 제대로 이끌어내는 모습에서는 최근의 모습은 좀 미흡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이 변수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외곽의 8번 낭주여건이라는 마필. 낭주여건은 최근에 스피드, 스타트, 종반의 뒷심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 병력 이슈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또한 이 외의 마필. 자, 일단 인기 마필만 간단히 설명드렸고 바로 1번 승리 영혼의 마필.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마필의 경주력이 그냥 그저 그렇죠. 최근의 기록도 1300m에서 1분 25초대 빠른 기록 아닙니다. 직전에 은빛 돌풍한테도 밀렸고요. 그런데 이 마필은 제가 자세히 본다는 거는 이미 주행사 때 나름대로는 이 마필을 인정을 했던 마필입니다. 아주 큰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번 경주가 정말 궁금한 게 1번 게이트의 이점이죠. 저는 내심 이 마필은 무조건 안고 가줘야 됩니다. 1번 승리용은 그 정도로 최근에 변화를 보였고 게이트의 이점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1번 마필 여러분께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 여러 인기 마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 낭주여걸입니다. 낭주여걸.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르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보여줬던 낭주여걸의 그런 스타트 능력 그리고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또는 안장 교체가 하만식 기수, 훈련 강도 모든 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승부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낭주여건이라는 마필 일단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복병 마필이 이 경주가 이게 혼전이라는 게 앞선에 1번 마필을 설명드렸지만은 두 번째 복병 마필은 바로 이 그래티튜드라는 마필입니다. 그래티튜드. 그러니까는 이 마필도 순위와 최종 기록을 놓고 보면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최근 대비 이 마필의 직전 경주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초반에 SNF 타임이 13초 8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이 편성이라면은 이 기록에 선행 가능성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그리고 종반의 GNF 타임이 13초 4, 38초 8. 이상적이죠.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종반의 뒷심도 상당히 준수했다. 그런데 이 걸음이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김옥성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이고요.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김옥성 기수가 초반부터 때리고 나오면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승부를 준비를 하냐면 일단은 충마로서의 믿음이 우선적이고요. 바로 이 8번 낭주여걸 그리고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 1번 승리용원 그리고 7번 그래티튜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여러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은빛 돌풍과 코스모킨을 저는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마를 세워두고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겠고 여기에 복병 마필까지는 필이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 마필은 1번 승리영원 7번 그래티튜드 필이 주목할 복병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 첫 승부는 제가 다 오픈을 합니다. 8번을 축을 해서 제가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4번, 6번이고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1번과 7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마필들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배당 마필들인데 안고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승부를 준비를 하겠고 혼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번 신중하게 또는 현명하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정말 뭐 8번 또한 믿음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번과 7번은 어떤 마번 조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마번에 필히 안고 가줘야 되는 복병 마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저는 일단 역시 저도 현장에서 한번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에서의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 이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경마라는 게 한 방이라는 건 정말 어렵죠. 뭐 한 방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3배 복승시키죠. 5배, 7배, 10배.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물론 배당은 적지만은 저는 일단은 한 방을 유력하게 봅니다. 이번 3경주. 먼저 인기 마필은 3두의 마필 인기를 주도하고 있죠. 네 채널 말이 2번 원더풀 위싱, 그리고 4번 미르포인트, 외곽에는 8번 바다의 꿈입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고요. 일단은 8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은 5세 마필인데 여러분들 이 마필은 최근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는 상대성이었고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중요한데 이번 경주가 최근 대비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해볼 만한 상대. 자, 저는 내심 16점 만에 15전을 뛰어서 이 마필이 우승 없죠. 준우승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16점 만에 첫 우승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그 정도로 8번 바다의 꿈은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내용은 걸음의 여력이죠. 그리고 직전에 오늘 마쳤던 오수철 기수의 재기승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편성 이 점을 놓고 본다면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바다의 꿈입니다. 인정하고요. 제가 이 한 방을 노린다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르포인트라는 마필이 최근에 조인건 교수가 기승해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직전에 건주한 주루에 1201분 15초 8 종반의 타임 3만원 타임 엄청나게 걸음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조인건 교수가 엄청나게 이 마필 공을 들였죠. 훈련을 전담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조인건 교수가 이 마필의 훈련만 신경한 게 아니라 원더풀 위싱 인기 마필이죠. 2번 마필도 조인건 교수가 훈련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최종적인 선택은 바로 4번 미르포인트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2번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조한별 기수의 기승이죠. 조한별 기수는 35조 마방, 소위 임채덕 조교사 마방의 마필에 20번을 기승해서 단 한 번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한별 기수는 지대선 마주의 마필에 7번을 기승해서 단 한 번도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인건 기수가 훈련을 시기를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판단은 4번 미르포인트라는 마필 쪽에 기승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는 2번 마필이 기승 기수도 그렇지만은 6등급 레이스에서 직전에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편성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냉정히 본다면은 과연 이제 2번 마필의 35조 마방에서 상금을 벌려는 그런 의지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라면은 과연 조한별 기수의 기승이었을까? 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제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기본의 능력도 4번 마필한테 밀리고 기본의 능력도 외곽에 있는 8번 마필한테 밀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가 8번 바다의 꿈 그리고 4번 미르포인트 이렇게 한방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2번 마필이 불안하다면 이제 3위권 또한 변수인데 여러분들 3위권에서는 바로 이 10번 대승가원 그냥 체크만 부탁드립니다. 10번과 9번입니다.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대비 직전 경제 내용이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대승건을 마필은 6세 안 만이고 26번에 뛰어서 입사한 경험이 없는데 이 마필도 지난해 11월달, 12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편성이라면은 이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3위권 도전은 충분히 배당 쪽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좀 약합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3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3복을 누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곽에는 10번과 9번 마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뒤의 마필 배당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이 마필 안고 갈 여지는 있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성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인정하는 한방막권은 바로 이 8번 바다의 꿈 그리고 4번 미르포인트 4번 8번 이 한 방을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3위권 도전에서는 9번 골든 스나이퍼, 8번 대승가운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가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승부처고 지금부터 준비한 승부처는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당이. 자, 그리고 이제 4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번에서 일단 숨긴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다 오픈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여러분들 1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네요. 1번 오키드밸리. 직전에 스트렝스라는 마필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꾸준한 걸음이고요. 3번 걸장맨도 무시할 순 없죠.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아르고스마일은 직전에 승급전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비록 안장이 오수철 기수로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오수철 기수는 지난 2월 5일이었죠. 첫 번째 우승의 호흡을 마쳤던 적임 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메디슨 마운틴도 직전에 걸음이 좋았었고 9번 피어리스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앞선의 경주에서 6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 10번 스트렝스 11번 블랙 모션인데 이 11번 마필이 일단은 변수긴 합니다. 이 마필이 악벽이 있습니다. 악벽. 그러니까는 1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이 마필이 주행 불량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났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마필이 악벽이 좀 있긴 합니다. 걸음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10번 게이트고요. 막 고개 들고 막 이렇게 성격을 좀 못 이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주행 자체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직전 경주를 지켜보시면은 (8번) 게이트였죠. 이미 게이트 내부터만 요동을 칩니다. 그냥. 그리고 꼴찌로 따라가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종반의 걸음을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악벽을 부리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 그것도 최외곽 게이트라면은 엄청나게 이거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이 3월 14일이었죠. 이 병력도 물론 이제 관절염, 마비성 근색소녀증, 구절염, 굴건염 여러 가지 병력이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병력이 하루냐, 그러니까는 병력 이 판정을 받은 날짜가 하루냐, 아니면 연달아 며칠이냐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블랙모션의 마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게 참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관절염이 3월 10일부터 3월 14일입니다. 5일 연속이죠. 이거는 분명히 여파가 있는 겁니다. 병력에서. 그래서 여러모로 걸음만 놓고 보면은 블랙모션이 직전에 기록 엄청 좋았죠.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 때문에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변수가 엄청 많다. 병력 있죠, 악벽 있죠, 외곽 게이트. 그런 부분 때문에 변수가 있어 보이고요. 자, 여러분께 제가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바로 5번 월드킹맨을 마필입니다. 월드킹맨. 월드킹맨은 이제 데뷔할 시점부터 이 마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기대치가 있었던 기대주였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는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부진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직전 경주를 딱 보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타임 나쁘지 않고요. 직전 이마필이 걸음이 엄청나게 우왕좌 소위 보유한 능력에 죄송합니다. 보유한 능력에 100%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자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월드킹맨의 정정희 교수의 기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과연 최적으로 전개를 펼쳤는지 아니면은 방해를 받았는지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일정 부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이마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대상 경주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출발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발휘가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이 경주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붙어주는 모습이고 종반의 진로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정희 교수 거의 최선을 다해줬던 모습이었고요. 진로 확보가 이 시점까지만 해도 거의 그러니까는 중간 부분에서 진로가 딱 열리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냥 내측으로 그냥 뚫고 나오면 되는데 이마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약간의 외측으로 말머리를 하면서 이미 8번, 12번, 9번 마필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진로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을 들어가는데 또 뒤에 마필 신경 쓰이죠. 4번 마필. 그래서 또 정령에서 또 뒤에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11번 마필 직전에 월드킹맨은 진정한 탄력을 붙였던 타이밍이 거의 끝나갈 때쯤 100m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때부터 탄력을 붙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왕좌왕 계속 우왕좌왕이었죠. 그런데 이 월드킹맨의 그런 능력과 또는 최근에 이렇게 이 마필의 능력을 모르면은 최근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별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이 마필의 능력과 최근의 모습은 분명히 호전된 모습이고 게다가 4조 마방이 현재 다비드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자 이거는 승부가 무조건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4경주의 편성이 오키드밸리, 아르고스마이, 피어리스, 스트렝스, 블랙모션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월드킹맨의 그런 잠재력과 그런 임팩트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특히 직전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거의 직전에는 종반의 승부가 안 됐습니다. 직선줄에서 최선의 추진이 아니었고 추진을 못했었죠. 우왕좌. 결국에는 100m를 딱 남겨둔 시점에서 이마필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는데 과연 200m, 300m 지점부터 이마필이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을 딱 보는 순간 이번 경주는 무조건 늘어봐야 되는 마필 5번 월드킹맨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주목을 한다면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이 편성에서 자, 그래서 4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말씀드렸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5번 월드킹맨. 이번 경주야말로 이 마필이 드디어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아마도 이 마필은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시즌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마반의 손을 따르면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의 사이즈는 5등급에서 놓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충분히 4등급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타이밍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4경주에 누려볼 수 있는 마필, 승부처에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월드킹맨입니다.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를 한번 저도 현장에서 한번 승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마필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이제 인기 마필 접전으로 끝날 것인가에 또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기 마필, 특히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 5경주.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은 3대 마필입니다. 바로 1번 영원파이터, 그리고 7번 용비서울, 외곽에 있는 10번 장산스포입니다. 이 3대 마필. 일단은 1번 마필은 직전에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었죠. 변수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어떤 변수였냐면 걸음의 변수가 아니라 능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주행심사를 10월 달에 치르고 데뷔를 2월 달에 했죠. 마필의 상태가 이상이 없거나 전혀 변수가 없었다면 데뷔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상금을 벌어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데뷔가 늦어졌다? 이 부분이 변수였는데 이거는 그냥 기호에 불과했네요.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 10주 만에 나온다는 점이 일단은 변수로 보여주고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인기 마필이고 7번 용비서로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 날 취임용으로 이 마필이 5등을 기록을 했고요. 이미 뭐 그전에는 우승의 경험도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행전개 이후에 종말의 걸음이 조금은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전 경주의 코너볼 타임을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가 좀 잘 뛰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초반에 S1F 타임이라든가 G1F 타임, 3월 타임, 최종 기록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용비솔.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 이 마필이죠. 바로 이 10번 장산스포라는 마필. 이 마필은 GM사 들어오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데뷔전 때 여러분께 제가 이 마필을 얼마나 몇 마신을 이길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마필인데 졸전을 펼쳤죠. 선행정계를 펼치고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고요. 항상 데뷔전의 성적을 두고 마필의 평가를 단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세 번은 지켜봐 줘야 되고요. 그리고 2월 19일 날 이 마필이 선행정계를 펼치면서 무려 8마신을 이겼죠.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종말의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면 장산스포라는 마필이 선행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연 이번 경기 이 마필이 선행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은 선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밀렸기 때문에 1번과 7번, 1번 영원파이터, 7번 용비서울의 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최악의 경우 장산스포라는 마필이 외곽의 선입전개로 과연 되겠느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직전 경기 장산스포는 2월 19일과 비교해봤을 때는 훈련 강도가 현저히 많이 약해졌죠. 스포를 3바퀴를 돌렸던 마필이 한 바퀴로 줄여서 출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뒷심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반면에 이번 경주는 다시금 스포를 4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이라면 또는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 선행이 유력하긴 합니다만 선입전개도 일단은 이 마필은 가능성이 있다. 딱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번 마필. 그리고 전개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만약에 이제 종말에 올라온다라면은 4번 작두콩이고, 이 11번 주몽천하가 최근에 약간의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만만히 볼 마필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약에 환수가 된다라면은, 또는, 현장에서 이 마필이 체중이 한 10kg 이상만 불어난다라면은, 이 마필은 외곽의 선입권에 붙었을 때, 절대 걸음이 허무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이미 10월 29일이었죠. 이때 용비소녀 마필과 대결을 펼칠 때 그에 따른 끈끈한 뒷심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체중이 변수로 보여지네요. 10kg 이상이 불면은 그리고 환수가 만약에 허용이 되는 선까지는 물론 축은 10번으로 인정이 되는 가운데 환수가 허용이 된다면 11번 마필은 염두에 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작두콩이나 마필이 올라올 여지는 쉽진 않아 보이죠. 앞선에서 끝난다면. 그래서 저는 이 5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10번 장산스포라는 마필. 저는 선입도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 믿고 있고요. 그리고
1번 영원파이터, 7번 용비서울. 여기에 4번은 아무래도 추입형 맞비이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앞선에 나서는 맞비들이 만만치 않게 셉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11번 주몽천하가 복병 맞플러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10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1번, 7번 그리고 11번 주몽천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세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승부 경주로 진행합니다. 이번 경주 노림 수 있는 마비를 강하게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부가 되는 게 단순하게 승부라는 거는 배당 마필만 놓고 가서 승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에 따른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력이 중요합니다. 뭐 방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적중이 중요한데 단순하게 충마만 세워두고 공략을 할 시에는 그러면 뭐 모든 경주를 딱 한 마리만 안고 갈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뭐 적중이 없습니다. 단승 10밖에 없죠. 연승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A급이 된다는 거는 노림 수 있는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안고 갈 수 있는 여지의 마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압축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근데 충마는 좀 과감하게 노림 수 있는 마필을 진행을 합니다. 5등급의 1400m 레이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번 유청파는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입니다. 이제 부담 중에 좀 변수로 보이긴 합니다만 충마 아닙니다. 안고 갑니다. 그리고 7번 달금이라는 마필, 8번 배다리 왕자, 여기에 2번 은혜 레코드. 일단은 이거는 중심으로 안고 갑니다. 자, 이 육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1번 질주의 바다입니다. 질주의 바다. 질주의 바다는 통산 성적이 15번을 뛰어서 준우승 1회죠. 그러니까 뭐 성적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저 그런 마필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단순하게 질주의 바다는 이전에는 이 마필이 참고 종반에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700에 3등, 1300m 레이스 꼴찌에서 2등까지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추임력은 나름대로는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인데 스타트가 관건이었죠. 이 마필이. 그런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이 내측의 1번 원더프루머리언 마필이 빠르게 이 마필이 내측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질주의 바다가 의지를 보이면서 앞선을 덮쳐버렸습니다. 1700m 레이스. 결국에는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지만은 일단은 변화가 온 거는 스타트, 스피드, 그리고 종반에 초반에 무리했던 마필. 그러니까 참고 왔던 마필이 종반에 걸음을 썼던 추입형 마필. 단순하게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붙으면 무조건 이거는 꽂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참고 오는 마필은 그에 따른 각질대로 타줘야지만이 능력을 발휘하는, 이게 당연한 건데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은 좀 놀랍게 이 경주를 평가하는 이유가 앞선에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종반에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은 필히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경주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10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좀 기억에 좀 남으시라고 또는 이 마필을 주목하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어차피 뭐 결과는 뻔하죠. 앞선에 붙어서 종반에 3위에 그쳤던 걸음이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내측 1번 원더프루먼의 송재철 교수가 엄청 강하게 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노리는 질주의 바다는 6번 게이트였습니다. 녹색 모자. 1번 마필이 수월하게 댕을 받는 듯 보이지만 주폭과 스피드로 이 마필이 넘어섭니다. 이게 질주의 바다고요. 결국에는 넘어섰죠. 그리고 쭉 전개를 펼칩니다. 선행 전개. 결코 추입형 마필이 초반에 힘을 써가지고 앞선에 붙는다? 아, 이거 됐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전개를 펼쳤을 때는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제가 두 가지를 놀란 게 뭐냐면 선행 경기를 펼쳤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횡대승부였죠. 1번, 9번, 6번, 4번. 웬만한 마필들은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횡대승부에서도 근성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종반까지 마필이 뛰려는 의지라든가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죠. 정말 아쉽게도 한 20m 남겨도 역전을 당했습니다. 거의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질주의 바다는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 역벌이 정말 좋은 게 질주의 바다는 직전 경기를 찍고 난 이후에도 파인기 여파 좀 있었습니다. 5일이었죠. 이거는 분명히 파인기 여파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 마필이 9주만에 나오고 있고요.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고 3월달부터는 이 마필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직전 경주 대비 이번 경주는 훈련이 엄청나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1번 게이트점에 50일의 부담 중량.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에 1번 질주의 바다에 선행을 줘야 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아주 빠른 마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질주의 바다가 이번 경주는 저는 선행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내측에서 자리를 잡고 선입전개, 정말 곱게 선입전개만 따라가도 이거는 승부가 됩니다. 특히 33조 마방에서 승부가 걸렸을 때는 정말 시원하게 이깁니다. 자, 이거는 뭐 각 마방의 그런 특성이랍니다만 그 정도로 마필 관리가 승부 걸린 마필한테는 엄청나게 마필 관리가 잘 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편성이 2번 은혜 레코드, 5번 유청파, 7번 달금, 8번 배다리 왕자, 물론 이제 보병은 뭐 9번 늘가을, 뭐 11번 어나더레벨 이런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번 경주의 승부로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질주의 바다입니다. 최고의 찬스고 전개, 부담 중량, 훈련 강도,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축은 1번 질주의 바다를 강하게 누립니다. 2위 거는 제가 승부는 웬만하면 이제 현재에서 판단하는데 팁을 들어본다면 저는 유력하게 말해 7번 달금을 봅니다. 7번 달금. 최근에 꾸준하게 많이 성장된 모습이고 이 마필이 이번 경주는 중상위권 딱 붙어주는 전개가 그려지는데 이런 전개가 그려진다면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달금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까지만 여러분께 추천을 강하게 드리면서 이외에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에 주목할 마필 1번 질주의 바다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신경만 쓰면 이 마필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놓고 본다면 결코 직전 경주 이 내용이 그냥 3위권의 성적이 아니었다. 엄청나게 내용이 좋았던 경주였고 이번 경주는 오히려 직전 대비 여건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1번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함께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1번 질주의 바다를 예의주시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체중이 좀 많이 불었죠. 449에서 464, 무려 한 15kg가 불어난 상태인데 이 체중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직전에 불어난 체중으로 성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체중을 뺄 또는 체중이 빼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체중에 크게 염두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1번 질주의 바다를 염두에 두고요. 이번 경주 저는 승부 첫 번째 A급 승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에 주목할 마필 1번 질주의 바다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400m. 이거는 그냥 A급이 아니라 오늘 토요일 경마 총 10개 경주 중에 가장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 7경주. 뭐 다른 마필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엄청나게 센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의 저는 능력에서는 크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이 과연 좋아졌는지 또는 거리가 적절한지 부담 중량, 기수와의 호흡 이 부분만 저는 봤습니다. 훈련 강도라든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A급 메인으로 자신있게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를 합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8번 월드레이스입니다. 월드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비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마필이 5등급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지난해 6월달이었죠. 이때 4등급 경주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1700을 1분 50초 때 끊었고 모래수분의 함량이 12%, 물론 이제 주로가 좀 가볍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과 걸음은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마필이 승급전에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등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공비께 있었고요. 11월달 6개월 만에 나왔던 레이스였죠. 58일 짊어지고 6위에 그쳤습니다. 7위였나요? 7위권에 그쳤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7위권에 그쳤는데 이마필의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1월 29일 58km를 짊어지고 또 후미권. 그런데 자, 이마필이 능력을 놓고 본다면 최근의 성적이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고 아마도 제가 기억할 때는 지난해 이마필이 좋았을 때 그때의 폼을 거의 90% 이상 찾은 것으로 저는 확신을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에 본 거는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이 레이스 흐름, 편성, 상대, 월드레이스라는 마필이 만약에 호전이 됐다라면은 4등급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서울경마공원에 뛰고 있는 마필 중에 가장 탑급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 대비 부담량이 적지만 않습니다만 그래도 1kg의 감량 이점이라면 이 또한 유리한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단언컨대 8번 월드레이서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믿고 갑니다. 호전된 모습의 월드레이서라면 서울에서 뛰고 있는 4등급의 마필들 그 어떤 마필과 견주어 봐도 이 마필을 압도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이 올라오는 마필이죠. 그러면은 앞선에 강하고 빠른 마필들이 여러 개의 마필이 있다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바로 이 3번 큐피드웨이 이 마필 정도가 그나마 직전에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종말에 버텼지만은 저는 이 마필의 능력도 그다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큐피드웨이 현재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6번 매니에이스, 원평타운, 8번 월드레이서라는 마필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 평가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7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 현재 인기 순위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4위 정도? 현장에 바람이 불어도 4위 정도 아니면은 5위, 6위 정도. 8번 마필의 인기 순위입니다. 엄청난 메리트고 그래서 이제 7경주는 자, 이 토요경마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찬스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8번 월드레이서 마필의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 제7경주고 중심에는 8번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을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월드레이스의 그런 현장 상태라든가 꼼꼼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월드레이서가 최근에는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 마필이 최근에 그런 컨디션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중위권까지는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전개 또한 예측이 됩니다. 1400은 적정거리로 판단이 되고요. 자, 7경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8번 월드레이서를 A급 메인에 축으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8번 월드레이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 간의 접전이고 자, 인기마필 간의 접전인데 안고 갈 복병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할 인기마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6번 그린 드래곤 그리고 7번 파워 빅토리입니다. 제가 이 파워 빅토리는 데뷔전 때부터 이 마필은 제가 승부로 가져갔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주행사 때 걸음이라든가 이 마필의 그 완성도가
이 체형이 한 500kg만 됐으면은 정말 대형마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현재로서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 그 정도로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세게 보고 있고요. 데뷔전 때도 다소 짧은 거리에 상대 마필이 약하지 않았었죠. 그때 마이티룩이라든가 문학송이라든가 메디출프라든가 편성이 강했었는데 저는 이 강편성에서도 이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었던 게 그 정도로 신마치고는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때는 게이트에 불리한 점, 외곽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걸음이 상당히 좋게 나와줬고요. 결과를 봤을 때 준우승을 기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데뷔전 때. 그리고 직전 경기를 우승을 했는데 여유있게 썼죠. 실전적으로 마치다 보니까는 직전에는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 저는 이 걸음을 딱 지켜보고 이거는 3등급 웬만한 편서에서 이 마필은 무조건 경만하는 게 무조건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갑니다. 파워 빅토리. 자, 그래서 보니까는 훈련 강도라든가 안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훈련 강도라든가 출전 주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파워 빅토리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00m, 1200m의 거리보다는 1300, 1400m 레이스가 좀 더 유리할 듯 보이고요. 이런 춤을 놓고 본다면 7번 마필 일단은 인기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그린 드래곤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거리 부담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1400을 뛰었던 마필이 1800을 뛰다 보니까는 거리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는 또 티즈바로 오즈라는 상당히 강한 마필. 도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다시 1400으로 거리를 내렸다라면은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린 드래곤. 여기 이제 복병 마필과 불안한 인기 마필을 설명드리는데, 파노라마 칸.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은 뺐습니다. 여러분께 불안하다고 빼드렸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직전에 거리 부담이 있었고, 부담 중량이 2kg가 들었습니다. 파노라마 칸. 자, 이 파노라마 칸은 다리가 그렇게 건강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거리, 부담 중량, 훈련 강도 이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직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 중량과 거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행 여부를 떠나서 이 마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거리는 1400으로 거리가 줄어들었지만은 부담 중량은 동일하게 56.5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엄청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리가 안 좋은 마필이 이렇게 훈련이 약하게 됐다라면은 믿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저는 이번 경주 또 이 마필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파노라마 칸. 그 정도로 이제 외곽의 6번 그린 드래곤, 7번 파워 빅토리 마필이 워낙 센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병 마필 함께 이 마필까지만 설명드립니다. 바로 1번 터프맨 마필. 터프맨 여러분들 최근에 이 마필은 다 따라가는 전개였습니다. 물론 1월 달에는 11번 게이트 그리고 2월 달에도 11번 게이트 게이트가 분리했었죠. 그리고 직전에는 1번 게이트. 터프맨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가 이 편성 놓고 봤을 때는 게이트의 이점과 또는 장추의 기수의 안장 교체. 자, 이거는 느낌상 저에 따른 촉으로서는 이거 1번 터프맨은 무조건 선행 승부수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선입 전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최근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마필이 뒷심이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프맨은 전형적으로 완벽한 장추의 기수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통산 성적이 20전에 4승 준우승 3회죠. 장추의 기수와 기수했을 때는 13전에 4승 준우승 3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번은 다른 기수와 타서 단 한 번도 못 들어갔고 입상은 모두 다 장추의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이 마필의 부담 중량 또는 게이트의 이점, 안장 교체, 최근 대비 훈련 강도 이 모든 걸 놓고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 마필은 일단은 선행 최하입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은 바로 1번 터프맨이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로서의 PD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복병마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경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 빅토리.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뭐 저도 승급전이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조차를 감안하더라도 파워 빅토리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6번 그린 드래곤도 1400의 거리로 다시 한번 거리가 줄어들었다면 이 마필도 승부될 수 있는 마필. 최고의 복병은 1번 터프맨. 반면에 4번 파노라마 칸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1번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7번. 최고의 복병은 1번 터프맨을 설명을 드리면서 8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기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좀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경주를 승부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면, 또는 강하게 공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드셨다면, 먹으셨다면은 저는 조금은 강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정도로 변수가 많고요. 총 8개의 마필이 나오는데 소위 이런 경주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배당은 없는데 난해한 경주. 딱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따른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저는 10경주가 오늘 마지막 A급 승부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10경기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9경주가 왜 고민스러운 경주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한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최강 게임인데 인기 마필이죠. 현재 2번, 6번, 4번이 인기 마필인데 최강 게임은 대통령배 대상경 유출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2등급 경기였죠. 우승을 했고요. 검증된 마필인데 직전 이 마필이 문세영 기수 기승에 57을 짊어지고 53km의 베스트탑 나오죠. 7번 게이트. 그리고 51.5km를 짊어졌던 오래 함께하자 나오죠. 6번 마필.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졌던 마필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뭐 크게 늑발을 했거나 아니면 뭐 진로가 엄청 많이 막혔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상대 전적에서 진 마필은 능력에서 진 겁니다. 물론 부담력의 갭차는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경주는 10주 만에 출전에 무려 58km입니다. 물론 직전 대비 변수가 있었다면 줄어든 거리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1800m 레이스 이미 우승을 경험했던 거리. 근데 부담 중량은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에이스 삼성, 제가 이 직전에 3월 25일이었죠. 이때 정확하게 1등, 2등, 3등을 예측을 하면서 A급 메인을 적중해 성공했던 경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이스 삼성은 2등급에 승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최근에 내용이 꾸준하게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직전 경주 역시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그나마 좀 꾸준한 마필. 6번 오래 함께하자. 이번 경주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선행입니다. 1번 마필이 나름대로 좀 빠르긴 한데 소위 속된 말로 잽도 안 됩니다.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과연 오래 함께하자는 마필이 54km를 짊어지고 1800을 버틸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경주만 하는 거는 변화가 오기 마련이고 성장을 하기 마련인데 이전까지 또는 이 마필의 그런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1800이라 할지라도 54km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티기에는. 그리고 7번 베스탑. 베스탑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2월 12일 날 오래 함께하자. 그리고 최강 게임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4번, 6번인데 2번 마필은 부담 중량이 관건입니다. 과연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고 과연 되겠느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하자는 마필이 54kg를 짊어지고 선행이지만은 과연 편하게 버틸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7번 베스탑과 4번 에이스 삼성인데 7번 마필이 최근에 경주가 상당히 내용이 좋죠. 저는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려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때 어쨌든 간에 오래 함께하자와 최강 게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필 직전에 또 여러분께 불안하다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55km.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 6세 마필이 2km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또 55km입니다. 만약에 이 베스탑이라는 마필이 53km를 집어줬으면 저는 그냥 놓고 때립니다. 근데 이 마필이 55km라면은 최종적으로 저에 따른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4번 에이스 삼성. 이 마필이 그나마 가장 안정되고 그나마 가장 유력하고 축으로서의 믿음이 가장 강한 마필로서 4번 에이스 삼성이라는 마필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주가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배당이 높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6번 마필, 2번 마필, 이거 2번, 6번의 조합이 배당 엄청 적죠. 그래서 저는 이 구경주는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은 4번이 그나마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에이스 삼성 그리고 6번 우리 함께 하자 7번 베스탑 2번 최강게임 이 3두의 마필을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4번을 추구해서 2번, 6번, 7번이고 이에 따른 분류는 아무래도 이제 6번이 선행마다 보니까 당일 주로에 따라서는 선행 주로면 6번 아니면은 정상적이거나 무거운 주로면은 2번 또는 7번 쪽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죠. 중심에는 4번 에이스 삼성이 저에 따른 믿음직스러운 축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4번이고 그리고 주로가 가벼우면 6번 마필 정상적인 주로거나 좀 무거우면 2번, 7번 쪽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좀 혼전도가 좀 있고요. 출전도 많지가 않지만은 혼전도가 있고 배당의 메리트가 크지가 않다.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경주 A급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뭐 저에 따른 A급 메인 카드는 7경주 이미 저는 썼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역시 마지막 승부처고 A급 강승부 경주로 붙어볼만 합니다. 힘을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자, 10경주. 먼저 외산마 4등급 레이스고요. 여러분께 분석하기 전에 이번에 나오는 외산마 필들은 아주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은 없습니다. 현재 1번 알렉산더 원, 외곽에는 9번 문학태필, 여기에 10번 천공까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근데 능력은 이 마필들은 고만고만하다. 이 부분은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고요. 은근히 이번 경주가 별정 비용으로 인해서 항상 별정 비용은 이게 구간별 레이팅으로 해가지고 부담이 측정이 되는데 부담의 유불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별정 비용이. 그래서 이 경주의 부담 중량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11번 아르고 리치라는 마필입니다. 아르고 리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게 33조 마방의 마필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마필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지지난주였나요? 이 경주를 치르고 향후에 그 결과를 두고 소위 말해서 더비죠. 3세 국산 3세 국산 3세 마필이 뛸 수 있는 대상 경주 최고의 상금인 더비인데 그 경주의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상 경주의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 가지고 그 마필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승부지는 보장이 됐죠. 왜? 이 경주의 결과를 보고 나중에 대상 경주 출전한다? 당연하게 최선이죠. 그리고 각 마방별로 여러분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교사들 같은 경우가 마필을 딱 도입이 되면 이 마필은 이거는 한 3등급 또는 4등급 정도 수준이다. 아니면 이 마필은 1등급, 2등급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대상경주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웬만큼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마방이 향후에 대상경주에 출전할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마필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더욱더 자세히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일단 아르고리처럼 마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국산 3세 대상경주의 출전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의지는 확실하죠. 그러면은 이 편수에서 이 마필이 되겠느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부담의 이점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아르고 리치가 1400m밖에 안 뛰어봤습니다. 1700.
아무래도 향후에 대상 경주를 뛰려면은 중장거리 검증이 필요하죠. 이번에 17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르고리치의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정말 간단하게 혈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마필의 모계를 한번 보시면은 2대모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모마죠. 모마의 평균 우승거리가 1600m에 있습니다. 1600m. 그리고 2대모죠. 2대모의 우승거리가 1700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의 혈통은 일단은 장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혈통편 한번 보시면 도시지 인덱스죠. 보시면은 인덱스 수치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0 이하는 거의 중장거리, 3.0을 확연하게 초과를 한다면은 거의 중단거리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모로 이 마필의 혈통적인 모계라든가 또는 도시지 인덱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마필은 중장거리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이 물론 이제 타이탄 삭스라든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별정 비용으로 부담 중량, 아르고리치의 54kg의 부담 중량과 최근의 이 마필의 뒷심의 경력력 걸음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승부됩니다. 1700m 레이스. 그래서 이번 경주의 A급 승부에 제가 염두에 두는 마필은 또는 누리는 마필은 바로 11번 아르고리치입니다. 그냥 마방에서 이 마필을 향후의 대상 경주전에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만 두고 쉽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경주 형식이 어떠며 또는 이 마필이 과연 1700에 되겠느냐, 기승기수의 호흡까지 본다라면 이번 경주전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번 아르고리치라는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 뭐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타이탄 삭스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이고 14조 마방의 오수철 기수의 기승은 감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등짐의 짐을 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2번 바덴바덴 같은 경우가 승급전이긴 한데 역시 52kg의 부담 중량, 최근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염두에 두고요. 여기에 1번 알렉산더원, 그리고 외곽의 문학태빛 10번 천군이 다 외산 마필인데, 제가 서두에 이 경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외산 마필의 능력이 고만고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 마필이 바로 이 문학태빛입니다. 이 문학태빛. 그만큼 최근에 문학태빛은 지난해 11월 달에 두 번의 경주의 내용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렇게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기수의 귀승까지. 미흡하긴 합니다만 현재 알렉산더 이나 마필이 57이고요. 그리고 천군이 58이죠. 고만고만한 마필들 중에 가장 부담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11번 아르고리치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5번 타이탄 삭스, 그리고 2번 바덴바덴, 이런 마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문학태핏입니다. 이 마필까지는 이번 경주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9번 마필. 우리 이제 부담이 좀 높긴 합니다만, 뭐 화이트 참의 최근에 경주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한번 이 마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9경주가 좀 난해하다, 그래서 10경주를 오히려 좀 강하게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금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번 아르고리치라는 마필을 저는 주목하고요. 여기에 부담 중량의 싸움인데 능력에서 앞서 있고 감량이 있죠. 타이탄 삭스, 2번 바덴바덴, 그리고 9번 문학태핏은 저에 따른 복귀상이라든가 또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경주가 저는 타이밍으로 봅니다. 문학태핏. 그리고 7번 화이트 참은 부담이 좀 높긴 한데 최근의 경주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11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2번, 5번, 9번, 2번, 7번 순으로 저는 우선적으로 봅니다. 11번 축에 5번, 9번, 2번, 7번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승부, A급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토요경마 예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이게 끝나고 나면 기대감도 있지만은 제발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오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을 투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심호흡경마TV 구독과 좋아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에 많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호 경마, 토요경마 여러분들 대승을 응원했고요. 또 1호 경마, 서울 부경 경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